자,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외롭고 심심하게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애도 낳고 오손도손 살면 되죠. 누가 애를 낳아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걱정 마시오 낭자. 그런 건 내 자세히 알려드리리다. 황약사의 사위 선발대회에서 곽정희가 우승을 하고 구음진경 때문에 또 막 싸우다가 황약사가 다 나가라, 듣기 싫다 해서 서독은 자기가 타던 배 홍칠공, 곽정, 주백통은 황약사의 배를 타고 나오는데 곽정 일행이 탄 배는 가라앉는 배라서 서독 구양봉의 배에 올라타고 주백통은 상어밥으로 던져지고 구양봉의 공격을 피해 돛대에 올라선 곽정과 홍칠공의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뒷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 치고 난리잖아요. 가판 위에 있던 뱀들도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졌겠다. 홍칠공이 곽정희한테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히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일단 내려옵니다. 보니까 배를 조종하는 운전대, 그 키라고 하죠. 이거를 쥐고 있어야 하는 하인이 바람에 휩쓸린 물건에 맞았는지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려가지고 곽정희가 일단 키를 잡게 돼요. 근데 몽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한테 배 운전대를 쥐게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곽정희가 키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 홍칠공도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선실에서 구양봉이 나타나죠. 홍형, 일단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그러더니 홍칠공이랑 구양봉이 돛의 양 끝을 잡고 끌어당겨서 돛을 내려요. 이게 원래는 선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영차 영차 해가지고 하는 건데 두 사람이 내공이 있으니까 가뿐한 거죠. 돛을 내리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무사히 폭풍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구양봉이가 홍형, 우리가 좀 전에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서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내가 음식에다가 수작 뿌릴까봐 걱정하시는 거면 붙들어 매시래. 내가 음식에다가 수작 뿌렸으면은 홍형의 18대 손자 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설에서는 구양봉이 나쁜 짓도 하고 악행도 많이 저지르지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 구양봉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 왜냐면은 악당인데 거짓말을 못한다? 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삶인가.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사기 이런 건 악당의 기본 소양인데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거짓말인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쁜 짓을 생각해봐야겠다. 누구한테 물건을 뺏고 싶어서 거짓말로 사기쳐서 뺏으면 되는데 쫓아가서 줘 패고 피를 보고 죽거나 다치고 이렇게 사는 삶인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악당 중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서 리스펙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술 한 잔씩 걸치고 방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문 밖에 구양공자가 바닥에 뱀을 잔뜩 깔아놓고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삼촌이 두 분 일어나시면 구음진경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홍칠공이 잠깐 열받았다가 알았으니까 일단 맛있는 음식이나 좀 들여보내라고 해가지고 구양공자가 맛있는 한상을 차려줍니다. 곽정희가 홍칠공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구음진경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칠공이 잠깐 생각해보다가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구음진경 알고 있는 사람 너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한 권 아무거나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기와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은 홍칠공이었던 거죠. 곽정이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괜찮대. 그러면서 진짜랑 가짜랑 네가 적당히 섞어서 쓰면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걱정 마라. 결정적인 문구를 이상한 걸로 써주면은 100년이 지나도 구음징역 익히지도 못할 거라고. 근데 곽정이는 걱정이 되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주화인마에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홍칠공이 야, 알바야? 야, 그냥 그렇게 써줘! 이러고서 자기는 맛있는 식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홍칠공이 나름 치밀한 게 신나게 밥 먹다가 잠깐만, 여태까지 구음징역 안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순순히 내주면 구양봉하고 구양공자 이놈들이 의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문 앞에 있는 구양공자한테 알았어. 그 구음진경 써줄게. 서독 그놈이 구음진경 수련하면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거 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수련해봤자 나한테 비빌 수나 있겠어. 알았어. 줄게. 줄 테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맞짱 한번 뜨자고. 그러니까 구양공자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구양봉은 안 그래도 저 자식들이 왜 순순히 준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홍칠공 그 건방진 자식이 날 얕봐? 좋아.
구음진경 제대로 익혀서 상대해주지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곽정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한 장 한 장 적어가지고 구양공자한테 건네주면 구양공자가 쪽대본 주듯이 구양봉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곽정희가 악필이라 글씨가 엉망이기도 하고 중간에 엉뚱한 소리 한마디씩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내용이 뭔 소린지도 모르는 책이 됐는데, 구양봉은 이게 더 신기한 거지. 오, 신묘망측하구나.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알기 쉬웠으면 의심했을 텐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더 뭔가 위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못 알아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됩니다. 홍칠공은 곽정희가 안 오니까 이 자식이 어디 가갖고 가짜로 쓰는 거 뽀록나서 어디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방을 몰래 나오죠. 그리고 곽정희가 있는 방에 가서 잘 있나 보는데 곽정희는 잘 있어. 근데 홍칠공 눈길을 사로잡는 게 뭐였냐면은 곽정희 옆에 딱 봐도 향기롭고 맛있어 보이는 엄청 좋은 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홍칠공이 빈정이 상하죠. 자기는 방에다가 싸구려 술 갖다 주고 곽정희 방에다가는 발렌타인 17년산 막 이런 거 갖다 주니까 저 맛도 모르는 놈이 먹기에는 너무 좋은 술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칠공은 나도 좋은 술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배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하는데 창고 한켠에 술통 같은 게 막 쌓여 있더랍니다. 야! 찾았다. 구양봉이 이 자식 이 좋은 술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한테는 가성비 술을 줘? 이러면서 가서 한 잔 마시려고 딱 떴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술이 아니고 기름이야. 창고에 기름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창고 밖에서 들리는 구양공자랑 구양봉의 꿍꿍이, 바로 곽정희한테 구음진경을 다 받아내면은 저 기름으로 배에다가 불을 지르자. 그리고 우리는 배 뒤에 묶어놓은 작은 나룻배를 타고 도망을 치자. 이런 앙큼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구양공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 부하들이랑 뱀 어떡합니까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 너하고 나만 살기도 벅찬데 그런 거 신경 꺼! 그러면서 홍칠공이 그래도 나름 무림의 큰 인물이니까 우리 같이 순장시켜준다고 생각하자고! 이러면서 구양봉이 악당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그걸 듣고 홍칠공이 화가 나가지고 일단 방으로 돌아왔는데 곽정희는 구음진경 쓰고 와서 퍼질러 자고 있더래. 야, 지금 잠잘 때야? 곽정희를 깨웁니다. 곽정희가 사부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너 시키는 대로 하고 일단 따라 나와. 그러고서 끌고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볼 때 아니 왜 곽정희한테는 다들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품속에 구음진경 품고 다닐 때도 그렇고 막 지금도 그렇고 다들 얘기를 안 해줘. 애가 잘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기회를 줘야지. 아무튼 뭐 홍칠공이랑 곽정희 몰래 배 뒤로 가보니까 작은 배가 예쁘게 매달려 있더랍니다. 어리둥절한 곽정희를 배에다 우겨놓고 밧줄을 끊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구양봉이 탄 배로 접근하는 또 다른 작은 배가 있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하고서 보니까 하늘에 흰 독수리가 2마리가 같이 있네. 그럼 거기 누가 탔겠어? 황룡이가 탄 거죠. 곽정희가 독수리 발에다가 난리 났음. 이거 쪽지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황룡이가 우리 오빠 살려야겠다. 불이 나게 도화도에서 하인들 끌고 배를 타고 온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탈출한 것도 모른 채 황룡은 자기 배를 주차를 하고 구양봉 배에 올라타죠. 동시에 구양봉 배에서 불길이 쫙 솟구쳐 오릅니다. 그걸 보고 곽정희가 홍칠공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홍칠공이 그래 이 자식아, 구양봉이 너랑 나 태워 죽이려고 배에 불 지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 데리고 도망친 거야. 근데 거기에 황룡이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또 다시 가야겠네 이러고서 배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그때 구양봉이랑 구양공자는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서 이제 구음진경은 우리만 알게 됐군. 잘 가라 홍칠공 이러고서 배 뒤편으로 갔는데 삼촌 배가 없어요. 뭐 배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고서 홍칠공 자던 방으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죠. 이 자식들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다가도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뱀들이랑 바다에 빠져 죽게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저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이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황룡이가 탔던 배. 이런 천지이루의 기회가, 저거 타야겠다 했는데 배에서 누가 올라타는가 싶더니 배가 뱃머리를 돌려서 그냥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도화도에 있는 하인들이 악당들이었다고 했잖아요. 황룡이가 있을 때는 잠자코 말을 듣다가 황룡이가 배 위에 올라타서 자기들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들 살겠다고 도망친 거였어. 그래서 구양봉이가 야 저거 왜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 홍칠공이랑 곽정희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네. 야 잘됐다, 그냥 저거 타자 이러면서 배 한 척을 두고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곽정희는 자기가 탄 배를 불타고 있는 구양봉 배 옆에다 주차를 하고 황룡을 보고서 용아 뛰어!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구양봉이 아니지. 잽싸게 다가가서 황룡의 혈도를 탁탁 짚고 인질로 붙잡습니다. 홍칠공이 내가 올라가서 황룡이 데리고 올게. 근데 곽정희가 사부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칠공이 멍청한 녀석! 이러다가 배를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홍칠공이 배 위로 올라갑니다. 홍칠공이 구양봉한테 저기 구양봉이 괜히 모양 빠지게 인질 붙잡지 말고 우리 둘이서 승부를 보자고. 그러니까 구양봉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조카도 지금 불 붙은 배 위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막 여기 막 불 붙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 보고 그러면은 황룡이 놔줄 테니까 내 조카도 너네 배에 태워줘라. 좋아 오케이 어린 애들은 내보내주자고. 홍칠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양공자가 황룡을 데리고 곽정희 탄 배에 올라타는데 거기서 황룡의 손을 잡고 있는 구양공자를 보고 곽정희가 갑자기 이성의 끈이 끊긴 것처럼 구양공자한테 달려듭니다. 구양공자는 또 삼촌을 닮아서 나쁜 짓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황룡의 머리에 손을 대고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황룡 남자는 죽어. 하지만 이번에 상대를 잘못 골랐지. 상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곽정희였던 거죠. 알바야?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보다 빠르면 되잖아. 그러면서 배에 있는 노를 휘둘러서 구양공자 면상을 후려치려고 하니까 구양공자가 깜짝 놀라서 황룡 손을 놓게 되고 곽정희랑 구양공자랑 싸우게 되는데 배가 작아서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양공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숨겨뒀던 무공, 금사건까지 쓰면서 곽정희랑 싸우는데 곽정희의 쌍수호박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왜냐면은 쌍수호박이 강력하다기보다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림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곽정희가 쌍수호박으로 구양공자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고 황룡이를 구해서 막힌 혈도를 탓탓 풀어준 다음에 배 위에서 싸우는 홍칠공과 구양봉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이게 또 명장면이에요. 이 곽정희랑 구양공자의 대결이 에피타이저였다면 홍칠공과 구양봉의 대결이 메인 디시죠. 그 불타는 배 위에서 두 명의 초절정 고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맨손으로도 싸웠다가 홍칠공은 그 가지고 있는 죽장이라고 이게 개방 방주들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몽둥이와 지팡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구양봉은 그 뱀 키우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싸우다가 두 사람 사이로 불붙은 돛이 떨어지니까 또 뒤로 동시에 쫙 떨어져서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막 서로를 노려보다가 또 막 싸우고 막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구양봉이 승부수를 던지죠. 뭐였냐면 바로 금사권. 구양공자한테 어지간해서는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금사권을 쓴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방향을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은 통하거든. 고수들의 싸움에서 순간의 빈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결정타를 날리는 게 구양봉의 계획이었는데 홍칠공이 예상했다는 듯이 탁 이러고 막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막는다고? 놀라서 구양봉은 어안이 벙벙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번에 구양공자가 금사권 한번 썼잖아요. 곽정희랑 싸울 때. 이때 홍칠공이 한번 보고서는 금사권의 파회법을 연구해 놨던 거였어. 홍칠공도 참 성실하지. 최강자지만 R&D를 쉬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구양봉 위로 불붙은 범포가 떨어집니다. 그 돛에다가 다는 큰 헝겊 있잖아요. 그걸 범포라고 한대요. 그게 딱 떨어져요. 그게 구양봉을 덮치는데 평소라면은 구양봉이가 웃으면서 피했겠지만 지금 금사권이 깨져가지고 살짝 멘붕이었거든. 그래서 범포를 뒤집어 쓰고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누가 막 자기를 구해주려고 범포를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는 홍칠공, 구양봉이 악당이어도 이렇게 죽어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방 방주님들 들고 다니는 그 몽둥이로 범포를 막 들추고 구양봉이 바닥에 막 굴르면서 몸에 붙은 불을 끄려는데 하필 이때 또 달궈진 닻이 구양봉한테 날아가고 있더랍니다. 그걸 또 홍칠공이 가가지고 딱 받아갖고 치워주는데 홍칠공이 순간 목 뒤랑 등이 따끔하더니 거기가 뻣뻣하게 굳어져 오는 거예요. 설마 구양봉이가 나를 공격한 건 아니겠지? 이러고서 뒤를 돌아봤더니 구양봉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그 살고 있던 뱀 있죠. 이 뱀으로 홍칠공을 공격한 거였어. 그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악당은 악당이야. 막 비틀비틀하는 홍칠공한테 구양봉이 자기 최강의 무공 한마공으로 홍칠공을 빵 가격하고 홍칠공은 리타이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곽정희가 달려들어서 구양봉하고 싸웁니다. 이때 막 몽골 씨름 기술 이런 걸 써가지고 구양봉하고 싸우는데 구양봉이 여기서 또 적잖이 당황을 해요. 중원에 무술은 막 장풍 쏘고 합을 겨루고 이런 건데 곽정희가 달려들어서 자꾸 태클 걸고 막 밀치고 목 조르고 이러니까 이런 싸움은 또 처음이야. 그래서 곽정희랑 구양봉은 배 위에서 뒹굴거리고 황룡은 인사불성된 홍칠공을 작은 배에 겨우겨우 올려 태우고 구양공자를 견제하면서 곽정을 도우려고 하는데
순간 바바바바바바방 하면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배가 가라앉더니 커다란 파도가 황룡이가 타고 있는 작은 배를 덮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곽정이랑 구양봉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빠 안 돼요! 이러고서 황룡은 기절해버리고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영 못하고 팔 다쳐서 노젓지 못하는 구양공자랑 죽어가는 홍칠공이랑 자기랑 셋이서 배를 타고 있더래요. 그리고 배는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무협지에서 해난 구조물로 장르가 바뀌게 되죠. 일단 해변가에 있는 동굴에 임시 숙소를 정하고 구양공자는 부러진 팔에 나무로 깁스하고 황룡은 홍칠공을 돌봐요. 이때 재밌는 게 구양공자가 토끼를 잡아오고 황룡이가 토끼를 굽거든요. 인사불성이던 홍칠공이 고기 굽는 냄새를 맡더니 고기? 그리고서 황룡이가 입에다 넣어주니까 옴뇸뇸뇸뇸뇸 하면서 입은 또 움직이더래요. 그렇게 먹다가 잠들고 기운을 좀 차린 홍칠공이 운기를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독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죠. 황룡이는 구양공자가 이 순간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구양공자한테 저리 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참 매몰차게 내쫓는데 구양공자는 기분이 좋지. 왜냐면은 황룡이랑 같이 있지. 그 지긋지긋한 곽정놈은 사라졌지. 이제 황룡이를 차지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기분이가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가서 황룡이를 덮칠까 하다가 아니야 참아보자 하다가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팔이 부러지고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음란마귀와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되죠. 다음날 황룡이가 홍칠공을 두고 나와서 보니까 해변가에 묶어뒀던 배가 없어졌어요. 아니 뭐야 배 어디 갔어? 그런데 구양공자가 나타나더니 허허 이런 배가 어디 갔을까요? 이거 딱 봐도 구양공자 이 자식이 술을 쓴 거였어. 홍칠공은 지금 중환자니까 제껴두고 황룡이랑 있으려고 전날 밤에 타고 왔던 배를 바다로 떠밀었던 거였죠. 황룡이가 열받아가지고 저 자식 저거 짜증나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해변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걸 본 구양공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심신이 지쳤을 때 옆에서 챙겨주면 나한테 넘어올 거야. 구양공자는 온통 연애할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황룡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데 황룡이가 어디 앉냐고 쏴붙일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네. 야 됐어 1단계 성공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외롭고 심심하게 어떻게 살아요? 아이 뭐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나중에 애도 낳고 오손도손 살면 되죠. 누가 애를 낳아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걱정 마시오 낭자. 그런 건 내 자세히 알려드리리다. 이러면서 손을 잡으려고 슬쩍 손을 뻗는데 사실 여기서 손 잡는 거 크게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옆에 앉은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뭘 더 바래. 근데 황룡이가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구양공자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야 진도 빨리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룡이가 물어보죠. 전에 목염자 언니의 정절을 뺏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황룡의 진짜 속셈이 나오죠. 손 한번 잡혀주고 진실을 캐고 싶었던 거지. 저번에 양강이 막 목염자가 구양공자한테 순결을 뺏겼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했으니까 그걸 듣고 구양공자가 아유 말도 말라고 그 시골 아가씨 하도 반항이 심해서 내가 건들려다가 냅뒀다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눈을 반짝이더니 오 그렇군요 하더니 순간 구양공자가 잡고 있는 손을 당겨서 구양공자 품으로 들어가는데 들고 있는 칼로 구양공자를 찌르려고 합니다. 구양공자가 당황하죠. 한 팔은 부러져서 깁스하고 있지 멀쩡한 팔은 황룡이가 붙잡고 있지 이대로 있다가는 황룡한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무공을 익혔으니까 겨우겨우 칼을 피하고 가슴으로 황룡이를 바위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뚱! 황룡이가 바위 아래로 내려가면서 악착같이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구양공자는 다리를 다쳐요. 그리고 황룡이가 연위갑을 입고 있잖아요. 고슴도치 같은 갑옷. 아까 황룡이 밀어낸다고 가슴으로 밀치다가 연위갑에 가슴도 다치게 돼요. 그래서 가슴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당황한 눈으로 바위 아래쪽을 봤더니 황룡이가 칼을 들고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섬뜩하죠. 괜히 건드렸다가 몸은 너덜너덜해졌지. 내가 황룡이한테 원하는 건 사랑이었지만 황룡이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나의 목숨이었던 거죠. 섬에 갇힌 사람은 황룡이가 아니고 나였다는 사실을 구양공자는 깨닫게 됩니다. 황룡이가 씩씩거리면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홍칠공이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더니 황룡이한테 술 좀 줘라 이러더래요. 근데 황룡이가 착하더라. 이 정신나간 노친네가 무인도에서 술 타령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사부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술을 어디서 구해? 완전 소녀가장이잖아. 그래서 결국 황룡이가 그동안의 고생과 막 여러 가지 때문에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황룡이가 막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용아 내가 술 안 마실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룡이가 울음을 그치고 구양공자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홍칠공한테 조금 쉬시면서 몸을 회복하신 다음에 그 자식 한 방에 물리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칠공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요. 내 공을 잃어버렸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구양봉한테 한마공 맞은 거랑 지팡이에 매달린 독사한테 물린 그 독 빼내느라 기운을 다 써버렸다고. 그 후유증으로 자기는 이제 그냥 할아버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룡한테 내 너를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 참 괜찮은 애인 것 같아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당연히 들어드려야겠지만 제 능력이 부족할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홍칠공이 자기가 갖고 있던 막대기를 황룡이한테 주면서 네가 나를 이어서 개방의 방주가 돼달라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개방이 어떤 조직이야? 무림의 정보기관이잖아요. 갑자기 20살도 안 된 소녀한테 국정원장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황룡이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받긴 받았는데 무인도에서 언제 나갈 줄 알고 나보고 개방 방주가 돼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반항적인 생각을 잠깐 했지만 따져 뭐 하겠어. 일단 잠자코 있는데 홍칠공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팡이 휘두르는 기술 타구봉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때릴 타, 개구, 개 패는 봉술이란 뜻이잖아요. 황룡이가 아니 개를 얼마나 요란하게 패길래 개 패는 봉법을 만드셨냐고 하니까 허허 개도 종류가 많은 법이니라. 아니 그래봤자 개 잠깐 설마 나쁜 사람이나 사나운 사람도 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대. 우리가 술 많이 마시면 개로 변하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지. 개를 DNA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로 구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황룡의 이야기를 듣던 홍칠공이 역시 넌 똑똑하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잠깐 하냐면은 곽정희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행방불명된 사람 뒷담화하기 있냐? 아무튼 홍칠공은 시간에 쫓기듯이 황룡한테 타구봉법을 전수해주고 기력이 다한 것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구양공자가 동굴로 들어오게 되죠. 황룡이가 넋이 나가서 구양공자한테 사부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하는데 구양공자는 아니 낭자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얼굴은 걱정하는 얼굴이지만 사실 기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칠공이 워낙 강한 인물이라서 자기가 황룡을 어쩌지 못한 것도 있는데 지금 눈앞에 쓰러진 홍칠공을 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서 황룡한테 달려들게 되죠. 황룡이가 막 저항을 하는데 금방 이곳저곳에 혈도가 눌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휴 정말 애먹이는 낭자로군 이러면서 황룡한테 다가가는데 건방진 놈 그만두지 못해 이러면서 구양공자가 보니까 홍칠공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더래요. 예전에 자기 삼촌 구양봉이도 전진교 왕중양이 죽은 줄 알고 구음진경 찾겠다고 거기 전진교 본사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은 척했던 왕중양한테 일양지 맞고 큰 부상을 입었던 얘기를 들었던 터라 홍칠공이 혹시나 위독한 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막 거기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홍칠공이 정신 못 차리네 저거. 당장 황룡이 혈도를 풀어주지 못해? 이거 내가 나서야겠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황룡이 혈도를 풀어주고 굴박굴박 도망칩니다. 홍칠공이 허세 부린 거잖아. 구양공자가 나가자마자 으악 하면서 쓰러지고 황룡이가 부축을 합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룡을 노리는 구양공자랑 구양공자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황룡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황룡이 피해자 같기는 한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황룡의 구양공자 암살일지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루는 구양공자가 자꾸 찝쩍거려서 황룡이가 저 자식 제대로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척 하면서 상반신을 물에다 담궈요. 머리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거지. 구양공자가 깜짝 놀라고서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황룡이를 건지려고 하는데 황룡이는 이때다 싶어서 구양공자를 끌어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구양공자가 수영을 못하거든. 그 점을 이용해서 물속에 빠뜨려 버린 거죠. 근데 또 구양공자가 물속에서 이대로 내가 죽나 하다가 악착같이 살아나서 바다 위로 기어 올라오고 황룡이는 아우 저거 조금만 더 깊었으면 됐는데 하면서 다음 계획을 준비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황룡이 이번에는 먼저 구양공자를 유인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있었냐면은 구양공자가 홍칠공이 무공을 못 쓴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완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세상이다 생각하면서 황룡이를 막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황룡이가 나를 먼저 유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황룡이를 쫓아가는데 무심코 어떤 덩쿨을 밟게 되고 순간 머리 위에서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떨어져 내리더랍니다. 황룡이도 대단하지. 그래서 구양공자가 야 진짜 죽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목을 잡아 당기더래요. 그리고 바위는 꿍 하면서 먼지가 일어나는데 먼지가 가라앉고 잠시 뒤에 나타나는 두 사람, 황룡이 꿈에도 그리던 곽정희하고 구양공자의 삼촌 구양봉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은 불타는 배 위에서 싸우다가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배의 파편을 붙잡고 있다가 해류에 떠밀려서 황룡이랑 구양공자 홍칠공이 있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세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사람 소리에 이끌려서 와봤더니 구양공자랑 황룡이 있었다는 거죠. 구양봉이 구양공자를 구해주기는 했는데 차마 다 피하지 못해서 바위에 두 다리가 깔려요. 구양봉이 바위를 밀어보려고도 하고 구양공자를 끄집어 내보려고도 하는데 영 안 되는 거지. 이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본 곽정희가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데 황룡이가 오빠 신경 끄고 우리 홍사부님이나 보러 가요. 잡아 끌고 갑니다. 구양봉은 곽정희랑 황룡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보니까 너무 열받기도 하고 꼴같지 않기도 하고 홍칠공이 여기 있다는 말에 둘을 뒤쫓다가 동굴까지 가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홍칠공이 벽에 기댄 채로 앉아 있더래요. 곽정과 황룡을 밀치고 승부를 보려고 홍칠공한테 다가가서 머리를 딱 내치려고 하는데 곽정이랑 황룡이 홍칠공 안 돼요! 라고 외치지만 홍칠공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 하죠. 좋은 무공이로군. 그러니까 갑자기 홍칠공 머리 바로 위에서 구양봉의 손이 딱 멈추죠. 이상하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구양봉이 홍칠공의 몸을 찔러보는데 원래 외가무공 전문인 홍칠공은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됐는지 손가락이 쑥 들어가더랍니다. 구양봉도 홍칠공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 조카를 구해야 되니까 홍칠공을 들어 올려서 나 안 도와주면 홍칠공 던져버릴 거야. 빨리 날 도와! 이렇게 하니까 황룡이는 수작 부리지 말라고 악당이랑 협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곽정희는 워낙 천성이 착하기도 하고 구양봉 정도 되는 인물이 홍칠공을 진짜로 집어던질 리는 없고 그냥 구양공자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홍칠공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구양봉은 순순히 홍칠공을 내려놓고 황룡이는 도와주는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구양공자 구해주면은 섬에서 우리한테 나쁜 짓 하지 않기. 구양봉이 듣고는 어차피 육지로 나가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건 오케이. 대신 섬 밖으로 나가면 짤없다. 둘째, 우리 아빠가 곽정 오빠 사위 삼기로 한 거 알고 있죠? 그때 사위 선발대회 같이 했잖아요. 구양공자가 나한테 껄떡대지 않게 해주세요. 오케이. 대신 그것도 섬에서만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혹시나 구양공자가 죽으면 우리 탓하지 않기에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뭔 소리야? 내 조카 죽으면 홍칠공도 죽고 너네도 다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이러고서 구양공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황룡이는 곽정한테 몰래 가가지고 오빠 이번이 기회예요. 구양봉이 바위 밀려고 할 때 뒤에서 급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곽정이가 황룡 무슨 소리야? 그건 떳떳하지 못해. 아이 오빠 뭔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저놈들은 악당이라고요. 우리 사부님 공격하려고 한 거 잊었어요? 그러니까 곽정이가 황룡 안 돼. 우리는 신뢰를 시켜야지. 그러면서 황룡의 의견을 반대하고 일단 구양공자를 데리러 갑니다. 오빠가 안 된다고 하니까 황룡이 또 어쩌겠어. 쫄래쫄래 쫓아가야죠. 구양공자가 깔린 곳에 도착해서는 셋이서 바위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위가 안 들리는 거야. 괜히 막 흔들리면서 구양공자가 막 더 아파하고 막 심지어 자기 그냥 죽여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구양봉이가 야 무슨 소리야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다리를 잘라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양공자 구출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1단계 도르래 같은 거를 만들어보자. 황룡이가 말해서 나무 줄기를 잘라서 끈을 만들고 그걸 바위에 매단 다음에 뭐 나무에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도르래를 만들기로 해요. 구양봉도 힘내서 막 끈을 만드는데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바로 뭐냐면은 밀물이 되니까 구양공자 머리 위로 막 물이 차오르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더니 그제서야 구양봉이가 조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곽정이랑 황룡한테 잠깐 떨어져 있어달라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하는데 황룡이가 또 궁금하잖아.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구양봉이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는데 구양봉이 조카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황룡이랑 결혼하는 거였으니까 내가 그 부탁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도록 하겠다.
황룡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구양공자가 이제 죽을 텐데 나랑 결혼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양봉이가 황룡이를 죽여서 너랑 같이 수장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황룡이가 당황해서 빨리 동굴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문득 갈대숲을 보더니 구양봉한테 가서 아저씨 뭐 도와줘요 말아요? 이러니까 구양봉이 황룡한테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오 아가씨 제발 도와주시오. 이래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구양공자 입에다가 갈대를 물려줘요. 갈대에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황룡이가 구양봉한테 아저씨 나 죽이려고 그랬죠. 나 그거 다 알아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조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구양봉이가 뻘쭘하면서도 또 머쓱해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시간도 벌었겠다. 다시 끈을 신나게 만듭니다. 머지않아 끈을 완성해서 바위를 들어 올려보는데 바위가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구구구 하더니 쿵 하면서 다시 떨어져. 끈이 약한 거지. 바위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구양봉이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오케이 그러면은 내일 밤 밀물이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대. 구양봉이 무슨 방법이냐고 하니까 아 아저씨 그 남의 영업비밀 왜 궁금해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곽정이 데리고 동굴로 가요. 그 시간 동안 구양공자는 물속에서 갈대를 물고 숨을 쉬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부터 구양봉이 와서 보채입니다. 언제 가냐고. 근데 황룡이랑 곽정은 아 바쁘다고 이따 저녁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토끼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홍칠공도 챙겨주고 바닷가 가서 조개도 잡고 둘이서 사이좋게 얘기도 하고 막 지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곽정이랑 황룡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구양봉이도 열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밀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열받아도 꾹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됐을 때 황룡이 곽정이랑 구양봉한테 가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통나무를 좀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서 각자 가가지고 한마공이랑 항룡 18장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곽정이 내공을 보고는 구양봉이가 저 자식도 좀 치네. 저 자식 저대로 두면은 구음진경도 수련해서 엄청 세질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면 저 자식부터 죽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구양봉이도 피곤하게 살아.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조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곽정을 죽일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게 아무튼 그래서 황룡의 지시하에 곽정이랑 구양봉은 바위에 통나무를 묶죠. 물이 차오르면 바위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여기다 통나무의 부력을 이용하면은 더 쉽게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황룡이가 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바위를 들고 구양봉이 밑에 깔려있던 구양공자를 빼냅니다. 역시 세상을 구하는 건 과학이다. 곽정은 그걸 보고 만세! 우리가 해냈다! 라고 외쳤다가 순간 싸한 분위기를 감지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긴 했는데 현실은 적이잖아. 황룡이가 곽정이 팔을 붙잡고서 서둘러서 동굴로 돌아오고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홍칠공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구양공자를 구한 서독 구양봉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무인도를 탈출해서 육지로 갈 수 있을까? 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구양봉이가 구양공자를 안고 오더니 야, 다 동굴에서 나가. 여기는 이제 나랑 내 조카랑 쓸 거야. 이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황룡한테는 야 잠깐만 너 일로 와. 너는 여기 구양공자 내 조카 수발 들어. 그리고서 곽정이한테는 너는 그리고 오늘 밤에 나무 100그루 쓰러뜨려갖고 그 통나무 갖고 오래.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곽정이가 처음에는 저 자식 왜 저러나 그냥 일단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가는데 뭐 도끼가 있어 뭐가 있어 냅다 그냥 항룡 18장으로 나무를 후려치는데 이 내공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곽정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 조카 팔 부러지고 다리 못 쓰게 됐다고 내 팔도 부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따뜻했던 주백통 형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무림의 구양봉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친절했던 형님이 주백통 형님이었거든. 근데 주백통 형님은 구양봉이한테 당해서 상어밥이 됐잖아요. 형님 보고 싶습니다 하다가 문득 생각난 거 주백통이 알려준 쌍수 호박이랑 구음진경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여기서 구음진경을 수련해서 구양봉을 이기면 되잖아. 그래 이거를 홍칠공이랑 의논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홍칠공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홍칠공이 듣더니 그래 그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 구음진경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곽정아? 그래가지고 곽정이가 술술 읊어주는데 홍칠공이 다 듣고서 자기 몸에다가 한번 베타 테스트를 한번 돌려봐요. 근데
내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움직일 수는 있는 거지. 야, 곽정아, 이거 되게 괜찮다. 그죠, 사부님? 이거 수련하면 구양봉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오늘 밤 안에 나무 100그루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절세무공이어도 하룻밤 사이에 사람 능력이 막 그렇게 엄청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다시 또 머리를 쥐어짜고서 그거다! 하더니 둘이 쑥떡쑥떡 하면서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구양봉이 일어나서 이 자식이 나무 100그루 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나무가 막 수수깡 부러지는 것처럼 막 부러지는 걸 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가보는데 홍칠공이 하룻밤 사이에 무공을 회복했는지 나무를 그냥 밀어갖고 막 부러뜨리고 있는 거야. 심지어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곽정희가 사부님 나무 부러뜨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러고서 홍칠공은 곽정아 구음진경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내가 몸뚱아리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아침에 구음진경 한 바퀴 돌렸더니 벌써 이렇게 됐어. 요 얘기를 듣고 구양봉이가 구음진경이 저 정도야? 안 되겠군. 나도 빨리 가서 구음진경을 수련해야겠어. 이러면서 서둘러서 돌아갑니다. 황룡이도 기뻐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구음진경을 홍칠공이 밤새 수련을 하고 곽정희는 그 구척이가 준 칼 있죠. 이걸로 나무 밑둥을 좀 잘라둡니다. 한 대만 쳐도 나무가 부러질 수 있게. 그리고 구양봉이 보고 있을 때 홍칠공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거죠. 마치 액션 영화에서 강목으로 칠 때 미리 작업해두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홍칠공이 무공을 회복했다고 생각한 구양봉이가 자기들한테 조심할 테니까 시간을 좀 벌 수 있잖아. 좋게 말하면 지혜,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작전은 구양봉한테 완전 먹혀들었고 홍칠공은 구음진경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당분간 열심히 한번 수련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칠공이 우리 이러지 말고 뗏목을 만들어서 섬을 떠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구양봉이 말한 나무 100그루가 그냥 버려져 있었거든. 구양봉도 뭐 어디 쓸 데가 있어서 해오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괜한 환경 파괴한 거지. 그래서 그걸로 뗏목도 만들고 그것 타고 나갔을 때 먹을 음식이랑 이것저것 좀 챙겨 놉니다. 구양봉은 홍칠공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곽정일행이 뗏목을 타고 떠나기로 한 D-Day! 바닷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홍칠공이 눈을 번쩍 뜨고 곽정일을 깨웁니다. 야 곽정아 바닷가에서 뭔 소리가 나지 않니? 그러고서 나가보니까 뻔하지 뭐. 구양봉이 구양공자 들쳐업고 와서 곽정일행이 만들어둔 뗏목을 훔쳐타고 바다로 나가버린 거였어. 황룡이가 열받아가지고 돌덩어리를 곽정희한테 주더니 오빠 저기 있는 나무가 탄성이 좋으니까 투석기처럼 쓰자고 이렇게 뒤로 당겨가지고 뿅 날려버리자고. 곽정희도 알았다고 하고서 일발장전을 하고 발사를 하는데 안 맞았어. 근데 이러면은 보통 한두 번 더 시도해볼 법도 한데 배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황룡이가 오빠 안 되겠다고. 내가 대포알처럼 날아갈 테니까 날 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로 날아가겠대. 황룡이가 경공술도 꽤 하니까 곽정희가 이번에 황룡이를 날려줍니다. 혹시 구양봉한테 혼자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죠. 일단 뗏목을 박살내서 저 자식들 수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황룡이가 날아가서는 그대로 물속으로 붕덩 들어가더니 뗏목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황룡의 사악함을 보게 됐습니다. 뗏목을 묶은 줄을 바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살짝만 잘라놔. 저기 바다 깊은 곳에 가가지고 부서지게.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가서 괜히 아쉬운 척을 합니다. 아우 내가 저거를 놓쳤다고. 그러니까 구양봉이가 아하 잘 있게 잘들 지내시게나 이러고서 사라지고 황룡이가 일단 돌아오죠. 그리고서는 셋이 다시 뗏목을 만드는데 다행인 거는 구양봉이 시켜갖고 잘라놓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며칠 사이에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아쉬움 하나 없이 무인도를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 방향을 잡고서 가게 되는데 한 3일 정도 갔을 무렵에 바다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와주시오 구양봉이었어. 구양봉 부서진 뗏목을 붙잡고 구양공자랑 같이 있더랍니다. 아주 지독한 인연인 거죠. 황룡이가 치를 떨면서 아우 됐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하는데 홍칠공이 구해주자고 그래요. 구해주자고요 사부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쟤를 왜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홍칠공이 안 된대. 개방 규율이 있대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도와주기 이런 게 개방 행동강령에 적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해주기 싫었는데
억지로 구양봉이랑 구양공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구양공자를 먼저 올려주고 이제 구양봉 올라오라고 홍칠공이 손을 내미는데 구양봉이 조금 힘을 주고 땡기니까 홍칠공이 그냥 바다로 붕덩 빠져버려요. 이게 구음진경으로 조금 회복이 됐어도 힘 약한 할아버지니까 그냥 물에 빠지는 거지. 황룡이가 급하게 홍칠공을 구하면서 아니 사람이 염치도 없이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니까 평소라면 한번 대들 법도 한데 구양봉도 이번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요 미안하오 이러면서 순순히 사과를 합니다. 근데 구양공자는 바위에 깔린 이후로 대사 한마디 없대. 바위에 입이 다친 건지 정신을 잃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구양봉은 황룡한테 아가씨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이 뗏목에 세 사람 먹을 거밖에 없는데 누굴 뭘 더 줘요. 아유 그러지 말고 내 조카가 다리를 다쳐서 상태가 위중하니 음식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 황룡이가 그러면 우리 홍사부님 물었던 뱀독 그거 해독제 주세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품에서 빈 병을 꺼내 보이더니 보시다시피 바닷물에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그러면 해독제 만드는 법이라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 알려주는 건 어렵진 않다만 아무리 위급해도 그런 비법을 어떻게 알려주겠어. 그리고 안다고 해도 해독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의미가 없어. 그냥 나보고 홍칠공 대신 죽으라면 내가 대신 죽겠소이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흥! 이러면서 고기 나눠주고 구양봉이 자기도 먹고 구양공자한테도 고기를 먹여줍니다. 그걸 보고서 황룡이가 또 안 입고 와가지고 한마디 더 하죠. 구양봉 아저씨 우리 사부님이 몸이 다쳤으니까 내년에 하는 화산농검에서 1등 하시겠네요. 좋으시겠다. 이렇게 빈정대요. 그러니까 구양봉이 홍칠공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곽정이랑 황룡이 깜짝 놀라갖고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홍칠공이 에헤이 애들 앞에서 말하지 말게 구양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천하 5절 중에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 남재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재가 홍칠공 몸을 원래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칠공이 안 된대. 나조차고 다른 사람 피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룡이가 궁금해서 그냥 몸 치료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을 건 뭐예요? 그러니까 홍칠공이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서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구양봉네랑 불편한 시간을 뗏목 위에서 보내는데 이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은 구양봉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황룡이랑 곽정을 붙잡고 이제는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한 홍칠공은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홍칠공이 뭘 웅얼거려. 야, 너 뭐해? 근데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막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구음진경을 읊고 있어. 그래서 구양봉이 놀라죠. 왜냐면은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홍칠공은 저렇게 잘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음진경이 있어도 해석을 못하면 무쓸모인데 구음진경 내용을 알고 있는 홍칠공을 죽일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이에 곽정이랑 황룡이 빈틈을 노리고서 덤빕니다. 황룡이는 물속에 들어가서 뗏목을 또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보니까 황룡이는 제압하는 것보다 죽이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구양공자한테 바위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뗏목 일단 밧줄부터 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곽정이도 위에서 싸우다가 물속에서 싸우다가 막 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작은 뗏목 위에서 사생결단을 내리는 중인데 한마디 없던 구양공자가 갑자기 배다! 배가 오고 있어요! 보니까 저쪽에서 큰 배가 한 척이 오고 있었어.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배 위에서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또 뭔 의미가 있겠어. 또 막 우당탕탕 싸우는데 곽정은 구양봉의 쌍장을 받아내다가 충격으로 기절합니다. 곽정 특. 가만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자주 기절해 있는 것 같아. 그러고서 뗏목을 발견한 배에서 구조선을 보내가지고 곽정이랑 황룡이 먼저 건져주고 홍칠공 건져주고 구양봉하고 구양공자도 구해줍니다. 곽정은 구조선에서 정신을 차리고 황룡이랑 같이 홍칠공을 부축해서 배 위에 올라왔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배 위엔 누가 있었냐? 바로 모지리즈! 오랜만에 나왔다. 사통천, 후통의 삼선록의 팽련호, 영지상인 외에 기타 등등 몇몇의 무리민들이 있었대요. 황룡이가 그걸 보고 참 인생 참 기구하다. 산 넘어 산이네. 진짜 열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식들이 여기 왜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전주! 금나라 6번째 왕자 완한열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완한열은 양강이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곽정이가 완한열 목 따러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악비의 병법서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대요. 악비 누군지 혹시 지금 또 잊어먹으신 분 없으시죠?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송나라의 유명한 장군님 정치적 모함으로 죽긴 했지만 유명한 병법서를 남겼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번에 완한열이가 모지리즈들 불러다가 병법서 찾으러 가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구양공자도 같이 와야 되는데 구양공자가 없어서 일단 있는 사람들끼리 출발한 거였대요. 완한녀를 발견한 곽정은 자기 부모님의 원수를 찾았으니까 막 비틀비틀하면서도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완한녀를 노려보는데 황룡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였냐면은 양강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거죠. 양강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소란스러워서 나왔다가 곽정이랑 황룡을 보고는 아차차 하면서 그대로 선실로 돌아가는 거를 황룡이가 매 눈으로 캐치를 했습니다. 구양봉은 그때 머릿속으로 곽정일행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일단 홍칠공은 무인도에서 자기가 했었던 여러 가지 치사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소문내면은 나의 평판이 곤란해지니 죽여버려야겠다. 곽정은 구음진경 해석을 들어야 되니까 잡아뒀다가 나중에 죽여야겠다. 황룡은 구양공자가 좋아하는 여자이긴 한데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얘가 더 악독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차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직접 죽이면은 나중에 얘 아빠가 황약사인데 황약사랑 또 싸워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합니다. 그래서 모지리즈랑 완한열한테 곽정일행을 가리키면서 여기 세 사람 아주 악독한 놈들이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곽정일을 보자마자 잡아먹힌 내 뱀이 생각이 났던 곽정의 찐 스승 삼손노계가 먼저 달려들어서 곽정이랑 한판 벌입니다. 삼손노계도 야호권이라는 독자적인 무공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무야호! 이 할아버지 생각났는데 삼손노계가 이산저산 다니면서 약초 캐고 뱀 잡고 이러니까 산에서 만난 야생동물들이랑 싸우는 그런 무공인가 봐. 좀 배경이 웃기긴 한데 야생 멧돼지, 야생 호랑이, 곰돌이 뭐 잡으려고 만든 무공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무공이겠어. 그래서 곽정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한참을 배 위에서 싸우다 보니까 바다 위에 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더래. 이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야. 그래서 다들 또 저건 뭔가 싶어서 쳐다보는데 곽정이가 자세히 보더니 형님! 주백통 형님! 요래요. 아니 뭐라고? 주백통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어이 동생 잘 지냈나? 진짜 주백통이었어. 심지어 지금 뭘 타고 있냐면은 상어 위에 올라타서 상어를 조종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곽정 동생 잠깐만 기다려. 내가 며칠 동안 쫓아다니던 고래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잡고 만나러 갈게. 이러는데 곽정이가 형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여기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빡셉니다. 하니까 주백통이 바로 배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서 쓱 훑어보는데 다른 놈들은 뭐 쿠쿠다스 같은 친구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구양봉이 있잖아. 네 놈이 우리 동생을 괴롭히는구나. 그러는데 구양봉이 거짓말쟁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백통이 아니 누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구양봉이 네 놈이 거짓말쟁이지 저번에 나랑 내기한 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푸는데 저번에 바다에 있는 상어를 다 잡으면 소원 들어주기 내기했다가 주백통이 구음징경 써주기 싫다고 해갖고 상어밥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주백통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 왜냐면은 주백통이 타고 온 상어가 어떤 상어냐면은 구양봉이 바다에다가 독을 풀기 전 구양공자가 상어 한 마리 잡아다가 입에다가 세로로 몽둥이 껴가지고 너같이 나쁜 놈들은 굶어 죽어야 돼 이러면서 바다에 한 마리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상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주백통이 상어를 부둥켜 안으니까 상어가 막 반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가 약이잖아. 상어가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후드려 패가지고 결국 이 친구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때 깨달은 건 뭐냐면은 구양봉이랑 내기해서 그 당시 바다에 있는 상어 다 죽이면 구양봉이가 이기는 거였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상어 얘가 입에 몽둥이가 껴서 중독된 다른 상어를 못 먹어가지고 얘는 살아났으니까 구양봉이 상어를 다 못 죽인 거지. 그러니까 주백통이 내기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긴 거고 오히려 구양봉이 주백통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홍치공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서도 구양봉이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어떻소? 들어보니까 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양봉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그래 졌다 졌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아이 뭘 어째 소원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러면은 내 소원 딱 한 가지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시원하게 방구 한번 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야. 엉덩이로 이름 쓰는 것도 수치스러울 판에 지금 누가 방구를 끼라고 해서 서도 구양봉이가 방구를 낀다? 이거 물론
내공을 익혔기 때문에 신법을 이용하면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무공을 익힌 것도 아니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주백통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주백통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곽정, 홍칠공, 황룡이 나 이렇게 네 사람이 타고 가게 배 한 척 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양봉이 완한열한테 아저씨 저기 배 한 척만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한열은 좀 어이가 없지. 저 자식은 뭔데 내가 구해줬더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완한열은 사실 뭐 서독이니 천하오절이니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금나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지리즈 중에 영지상인이 나서가지고 구양봉한테 한마디 하죠. 보니까 영지상인도 천하오절 이런 거 잘 모른대. 절에서만 살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좀 옆에서 누군가 좀 말려야지. 개기지 말라고 나대지 말고 너 나설 타이밍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지리즈들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영지상인이 가갖고 누구신데 함부로 이러시냐고. 완한열 이분 누군지 모르냐? 이분 금나라 왕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양봉이 금나라 왕자 뭐 어쩌라고 이러더니 영지상인을 한 손에 들고 주백통한테 던집니다. 주백통이 얼떨결에 영지상인을 받아서 마치 캐치볼 하는 것처럼 영지상인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완한열이 짜증나긴 하는데 얘들 되게 세 보이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알겠다 하고서 배를 내려줘서 주백통이랑 곽정일행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탁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완한열은 구양봉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악비의 병법서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다가가서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좀 좋게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구양봉이도 뭐 그러죠. 그러고서 일단 배에 들어가서 술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한참을 먹고 즐기다가 구양봉이 혹시 무슨 피리 소리 안 들려요? 근데 다 못 들었대. 다 안 들린대. 근데 구양봉이가 아닌데 이거 피리 소리 들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